안녕하세요. 예, 로봇공학 4주차 1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음. 지난주 3강의에 이어서 4주차 1강인데요. 로봇 매니플레이터, 로봇 본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에 대한 하드웨어 사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롤러의 이름은 YRC-1000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목을 좀 간략하게 본다면 제어반을 과거 기종보다 좀 혁신을 일으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어반의 전면하고 후면으로 나눠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제어반하고 모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다음에 제어반 전면도어에 라벨이 뭐뭐이 붙어 있는지, 그다음에 서버 팩의 종류, 그다음에 프로그램 펜던트, 그다음에 사양 일람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제어반의 핵심은 뭐냐면 맨 오른쪽 YRC-1000 여기 현재 어, 우송정보대학교 605호에 있는 컨트롤러입니다. 그 과거 기종보다 저기 DX200 바로 요전 기종이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크기가 반으로 줄였습니다. 어, 줄임으로 인해서 그 공장 스페이스를 많이 축소해도 괜찮은 역으로 적은 공장 공간에 이 컨트롤러가 차지하는 부분이 반으로 확 줄었기 때문에 좀 많이 효율적이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어방 구성의 전면인데요. 문을 열면 요게 도화 쪽 전면 도화의 그 뒷면이고요. 요거는 컨트롤러 안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번호를 다 붙였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쭉 있는데요. 1번부터 8번은 표준 부품이고요. 9번부터는 옵션이에요. 옵션. 그래서 우선 1, 2, 3, 4, 5, 7, 8 요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1번. 1번은 요 부분인데요. 요건데 요게 이제 CPU 렉입니다. CPU 렉. 그다음에 2번. 요 투입 유니트 요거거든요. 요건데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어 3번 이제 컨버터로 교류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 3번이 인바타, 이 4번인데요. 4번이 이제 인바타인데요. 인바타인데 이제 6개 서버 앰프가 있고, 서버 관련된 CPU가 있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해도 이렇게 요 부분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이오 관련된 기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전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요거는 전용 단자대, 전용 단자대. 8번은 이제 열 교환기. 말이 좀 거창한데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이외에 옵션 부분은요. 9번에 보면은 외부 측 앰프. 이쪽에 외부 로봇 매니플레이터가 기본 6축이거든요. 축인데 거기에 3개 축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옵션이라는 얘기는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는 얘기죠. 최대 3축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0번에는 이제 뭐냐면 아이오 단자대. 요거는 이제 보통 고객이 준비하기도 하고요. 네, 설치 시운전 업체에서 요거를 준비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11번 같은 경우는 PC MCI
PCI 기판이 들어가는 쪽이고요. 또 12번은 요거는 그 옵션 기판 있어요. 뭐 인터페이스 기판부터 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 넷 또는 CC링크 키보드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어반에 대한 후면 뒤쪽 면이죠. 뒤쪽 면. 지금은 조금 전에 요 부분은 요 컨트롤러의 이쪽 방향으로 안쪽인데 지금 요거는 뒤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뒤쪽 얘기하는데 보면 여기에 이렇게 외부 충전 커넥터 영역인데요. 요거는 옵션이죠. 여기에 보면 외부 축 앰프 최대 3개 축, 그 관련된 커넥터 쪽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구멍들, 사각 구멍들이 있는 거는 IO 케이블 인입부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구멍이 또 나와 있죠. 사각 구멍인데 요거는 이제 요 컨트롤러 위에 또 컨트롤러 얹을 경우에 이 I 볼트를 빼고 이 I 볼트가 올라간 컨트롤러 안쪽을 통해서 체결하면 되고요. 근데 밑에 있는 컨트롤러하고 올라가 있는 케이블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니까 요게 그 사각 플레이트가 열면은 구멍이 나 있죠. 네. 그다음에 리액터인데요. 요거는 대형 기종일 때 필요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음, 일본 국내, 한국 국내, 해외 전원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제어반 모듈 해가지고 인터럽 기판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지요. 컨트롤러 위에 올리든지 컨트롤러 밑에 하든지 이렇게 에,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어반 전면에 라벨 이게 전면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페미넬 타입, 라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GS12, 그러니까 로봇 기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종. 그러니까 매니플레이터 기종, 컨트롤러의 기종. 그래서 캐비넷이라고 얘기하고, 로봇 타입. 그 다음에 이제 워닝 레벨, 경고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도어 레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 레이팅 레벨로 해가지고 각인이 된 한마디로 스펙표예요. 사용표. 어, 그다음에 파트너스 오더 해가지고 요 고유의 오다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예를 들어 고장이 날 때 이 오다 번호를 알려줘야만이 손 빠르게 발 빠르게 이거에 대한 그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ABS 라벨, 애플루이트 보다 번호인데요. 어, 서버 못하기 때문에 절대치 엔코더를 사용하려 하고 있고요. 절대치 엔코더에 대한 원점 값이 여기에 적혀지게 됩니다. 네, 파라메터 라벨은 로봇의 여러 가지 그 기능들, 옵션 기능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만약에 옵션 기능이 들어가서 파라메터가 해당되는 파라메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인쇄해서 붙여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그, 그, 그 내용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2학기 때 실제 컨트롤러 보면서 한 번에 보시면 뭔 얘기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펜던트, 이렇게 또 사진이고요. 사진이고요. 이제 요거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일단 아주 가벼워요. 730g. 그 다음에 기능이 많이 이제 올라갔고요. 전기도 많이 이제 저소비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인터페이스용으로 해서 USB하고 SD 메모리가 이 프로그램 펜던트라고 하는데 프로그램 펜던트 뒷면에 그 USB 포트하고 SD 메모리 슬롯이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조작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터치 판넬에 나오는 그림이라든지
예, 그 메뉴라든지 상표 영역이라든지 메인 메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과거 규정을 그대로라고 얘기해보다는 같은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5.7인치 액정이고요. 조작성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양손 가지고 움직이는데 쉽게 조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양일람인데요. 오늘 이제 쪽에 캐비넷 컨트롤러 쪽인데요. 아이템이고요. 그다음에 DX200 구기종, 와이어시 1000 신기종. 이렇게 해서요. 우선 외형 치수 같은 경우는 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거. 냉각 방식은 거의 동일하고요. 계량 중량도 과거에는 100kg짜리인데 65kg. 좀 더, 좀 해볼까요? 도장 색상은 음, 그 소부 도장에서 레이저 도장으로 되어 있고, 주위 온도, 상대 습도 표고는 과거 규정하고 똑같은 레벨입니다. 그다음에 확장성, 여러 가지 또 있고, 설치 방법, 3단 척대 기능, 즉, 무슨 얘기냐면은, 컨트롤러를 세개로 3단으로 적재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원 사양인데요. 200에서 240V, 그다음에 380에서 440 아시아. 우리나라 공장 이런 게 많죠. 근데 이제 220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양이 좀 은근히 좀 되죠. 예. 접지는 과거 기존 접지 동일하고요. 220V 급에서는 그다음에 차단기 브레이크하죠. 과거과 거의 동일하고요. 음, 극전 케이블 극전 케이블은 과거에는 두 가닥이었는데요. 요거는 한 개로 통일화시켰습니다. 네. 그다음에 길이는 표준은 8m, 과거하고 똑같습니다. 표준 8m, 연장 4m, 간격으로 최장 28m까지 가능하고요. 그 정도. 펜은 HW2DC 이렇게 되어 있고요. DX200 같은 게 220인데 와이어셔는 DC HW짜리예요. 처럼 그리고 외부 측 지금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어, 그다음에 하드웨어 특징과 사양, 입출력 범용 신호, 어, 전용 신호가 있고 범용 신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어, 전용 신호 16, 출력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학기가 되면 이 부분에서 상세하게 좀 볼 거고요. 범용 신호는 인풋 40개, 아웃풋 4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외부 인터페이스, 이거는 이제 아이어 확장 인터페이스인데요. 메카트로니크라고 있어요. 와이어 천도 DX200시절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쭉 보고, 네, 이더넷이 외부하고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게 두 개고요. 또 한 개가 있는데, 이거는 그 프로 펜던트하고 통신이 이더넷 통신 케이블로 사용해서 통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리얼 인터페이스는 RS232C, RS422 전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동시에 사용하는 건 못하는 거죠. 전환해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보조 기억은 컨트롤러 쪽에 SD 카드 한 개, USB 포트 한 개.
그 다음에 펜던트형, 프로인 펜던트에 SD 한 개, SE 한 개, USB 한 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 펜던트 IP54를 갖고 있습니다. 훨씬 더, 그, 뭐라 그럴까, 어, 악환경 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산업용 로봇의 공급 전원과 접지인데요. 이 컨트롤 로봇가 움직이게 하려면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겠죠? 자, 서버 모터는 매니플레이트 돼 있죠? 그 다음에 서버 모터를 구동시키는 건 서버 앰프죠. 서버 앰프는 컨트롤러에 있죠? 컨트롤러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분전반에서, 뭐 3.5 스퀘어 정도 케이블 연결을 해서, 어, RST 3상 220V가 일반적이죠. 그다음에 접지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오는데 그 메인 전원은 고압선, 즉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에서 고압선을 타고 전봇대에 들어와서 강압 변압기, 그다음에 네, 개폐기가 있지요. 여기. 그다음에 공장 설치, 즉 배전반이죠. 여러분들 공장에 있는 그 배전반이 있죠. 배전반 안에 변압기가 있죠. 공장 설치한 변압기에서 이제 누전 차단기, 음, 유전이 됐을 경우에 차단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라인 필터, 즉 노이즈 필터입니다. 아, 3당 전원도 품질이 좋아야만이 컨트롤러에 나쁜 영향을 덜 막는 거죠. 이건 이제 컨트롤러 제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후보 본체로 이렇게 가고요. 이 컨트롤 와이어 시점, 이건 본체 GP12 이렇게 있고요. 접지봉이고, 요 접지 케이블 3점 스퀘어 이상으로 해서 접지봉을 해서, 예, C정과 D정 있는데, 우린 D정이죠. 220V. C정의 경우는 380 경우죠. 목적은 감전을 방지하고,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고, 화재도 방지하고, 이게 이제 공급 전원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접지, 일반적인 내용을 이렇게 표시한 건데요. 우리는 기종이라는 거 105 이하, 기량이 된 경우 0.5초 이내에 전기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전한 경우는 500옴 이하, 접지선의 크기 1.6 스퀘어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의 적용 사례인데요. 적용 사례인데 1번부터 9번까지. 자, 요거는 읽고 갈게요. 아크 용접용 로봇의 적용 사례, 스폿 용접용, 핸들링 조립용, 팔레 타이징, 프레스간 핸들링 로봇, 실링 절단용 로봇, 디버링 연마용 로봇, 도장용 로봇, 다이캐스트용 로봇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양이 좀 많습니다. 좀 많은데 어, 각 페이지에 이렇게 아크 용접용 실질적으로 악부 용접용 한 거를 찍은 건데요. 뭐 시트 프레임, 자동차 의자에 들어간 시트 프레임, 그런 것들이고요. 요 배관 부품 뭐냐면 마우라, 머플러죠. 머플러. 그다음에 이거는 박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건설기계, 요게 들어가는 포크레인, 그러니까 에스카베이터죠. 포크레인이나 지게차에 들어가는 프레임류를 용접하는 후판 용접. 이겠죠. 아,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대 로봇이 협조하면서 요걸 세 대의 로봇이 협조하면서 뭐하고 같이 포지셔너랑 같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스폿 웰딩. 자, 스폿 웰딩. 스폿 웰딩은 이렇게 요, 요 라인에 자동차가 지나가고 양쪽에서 로봇이 스폿 웰딩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3D 이미지인데요. 두 마리가 또 공격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화 쪽에 이걸 하는 거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스폿 용접해서 건이 상당히 크죠. 이 건에 따라서, 건의 무게에 따라서, 이 로봇의 가반 중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ES165N이라고 하면 가반 중량이 165kg까지 가능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스포트 웰딩이 한 100kg, 물론 작은 거는 뭐 70kg, 80kg짜리도 있죠. 50kg짜리도 있고, 근데 보통 한 90에서 100kg 정도 보고, 네, 워크도 들을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65kg짜리로, 또 220짜리도 있고요, 240짜리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핸들링 조립용, 거기에 컨베어 라인에서 패키지 사례, 음력팩 제품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컨베어 라인에서 패키지 사례인데요, 플라스틱 용기에 상자를 포장하는 그런.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컨베어 라인에 어, 봉투 서류에 상자를 포장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고 실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양팔 로봇이 이제 조이는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 로봇이 로봇을 조립하는 그 사례입니다. 볼트를 조이거나 조립한다든지, 네, 빨래 타이징, 박스, 단품 반동 접재. 여기에 양쪽에 팔레트가 오면 어, 둘 중에 하나에서 흡입을 해서 그립을 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는 그런 역할이 기본적인 게 빨래 타이징이라고 하지요. 어, 빨래 타이징 로봇, 그 네, 네, 수대를 빨리 타이즈하는 로봇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하나씩 읽어가면서 보시는 게 시간 나실 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알 수가. 네, 프레스관 같은 경우는 프레스 사이에 로봇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 대신 로봇이 프레스에 워크를 집어넣거나 로딩하거나 언로딩하거나 그런 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기 쉽게 이렇게 하나 지금 집으로 가는 건데요. 실링 절단용. 이렇게 차 트렁크에 실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 트렁크 바닥에 타이어가 요즘 있는데 그 카바를 열면 실링한 부분들이 보여요. 그것도 전부 다 로봇으로 실링을 합니다. 네. 디버링, 연마용. 예. 예를 들어, 요 주물 뽑았는데 주물에 항상 이발이 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주물 디버링 사례, 이렇게. 도장 로봇. 요거는 이제, 음, 자동차 타이어 카바. 자동차 카바 옛날에는 많이 사용했었죠? 그때 도장용 할 때. 또는 자동차, 이렇게 지나가면 상도, 중도, 하도, 전부 다 이 로봇이 지금 하고 있지요.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적으로 본다면 근데 상당히 좀 다이캐스팅이 좀 부드럽죠. 이제 여기에는 또 마찬가지로 옵션들이 좀 들어갑니다. 다이캐스팅. 그래서 사례가 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같은 데서 제목만 치면 쫙쫙 나옵니다. 참고로 관심이 더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강의 여기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